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정부 대응이 혼선을 빚으며 해명도 의문투성입니다. 부처 간 엇박자로 원인 파악조차 쉽지 않은 가운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해제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지정은 무역 적자 대상인 한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여권에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인용팀과 기각팀이 동시에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광화문 집회 열기는 뜨거웠고 경찰은 탄핵 선고일을 대비 2,700명을 동원해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 석동현은 광화문 8호부터 맹공격을 받았으며 탄핵 반대 집회에선 극우 유튜버들 간 분열도 나타났습니다. 김용원은 인권위원회에 독립기관 주장을 펼치며 폭주했고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4번째 만에 청구했습니다. 방통위법 거부 논란 속 최상목은 9번째 거부를 기록했고 국회는 삼부토건 관련 금감원장 이복현에게 질의했으나 김 여사와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여사 관련 위증을 했던 공무원이 국악원장에 지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3월 중순의 때 아닌 폭설에 출근길이 비상을 맞았습니다. 북극 한기 공습으로 다시 겨울 날씨가 찾아왔고 소송 지원 명목으로 워크원을 갈취한 피해자 단체 회장이 적발됐습니다. 20대 근로자가 쇳물 용기로 추락해 숨지는 등 위험 작업장 인턴 배치가 논란이며 군은 무인기 충돌 사고로 210억 손실을 냈습니다. 국내 주식거래 시스템이 7분간 마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고 MBK 청문회는 회장 출석 요구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대통령 소속당 해산 심판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 시 찬성 의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빈 뉴스에서는 한동훈의 조기 대선 행보와 전황 일시가 언론사 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을 몰래 베끼고 소송 제기 시 폐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침공을 상정한 훈련을 진행됐고 할머니들의 랩 배틀 신입 오디션 열기가 뜨겁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군이 시신 수송 가방 3,000개를 추가로 준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권익위원회에 인사보복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급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비화본 내역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재판관을 위협하는 팻말이 등장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 고지 가능성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복귀 여부를 두고 계엄 면허증을 쥐어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은 야당의 승복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윤석열 측은 언급을 피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회 출입 금지와 전공의 처단 등을 담은 포고령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야당 경고용인지 국민 호소인지 불분명한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퍼진 윤각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의 평의 과정은 8명의 재판관만이 알고 있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죄상목 권한 대행, 자신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존중을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덕수 총리의 거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해명이 있었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원전 소송이 한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40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때 아닌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봄 폭설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위험 작업장임에도 울타리와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이 지적됩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규제 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식으로 40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무시한 트럼프의 강제 추방에 대해 범죄자를 추방했을 뿐이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서울에 55년 만에 3월 중순 폭설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차량 40대, 연쇄 추돌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원 상안에는 하루 최대 60cm의 폭설로 학교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원자로 설계 정보를 한국으로 반출하려던 직원이 적발돼 논란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해 관계 부처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으나 철회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코스피 거래가 전산 장애로 7분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피해 입증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박성재 법무장관의 계엄 방조와 탄핵 남용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만에 변론이 종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침묵 속에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은혁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야당은 쇠상목의 신속 파면을 요구했고 여당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광화문 등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집값 상승세가 계속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등급 하락 사전 인지 여부를 엄중 조사 중이며 서해에서는 높이 70m의 구조물을 두고 한중 해경 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이 확인돼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대학의 집단 휴학 불가 방침에 따라 편입 충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규모 공습으로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휴전협정이 위태롭습니다. 국내에서는 2주 아동 임시체류 연장과 부모 교육 의무화 정책이 추진 중이며 치료비 부담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찬성파 여당 잠룡들이 TK 지역을 방문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연금특위는 모수개혁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삼부 토건을 둘러싼 권력형 카르텔 논란은 공상소설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3월 중순 때 아닌 폭설로 전국에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했고 수도권에서는 출근길 경전철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최대 60cm의 눈이 내려 제설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서울은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미국 중부와 남부는 초강력 토네이도와 돌풍으로 최소 42명이 숨졌고 산불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한편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에 원자로 설계 유출 시도가 적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큰 문제가 아니라며 예전에도 2차례 지정됐다,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상에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며 한중 해경 간 긴장이 고조됐고 코스피 거래가 시스템 문제로 7분간 중단돼 피해 우려가 나왔습니다. 예견됐던 무인기 사고로 400억 원 장비의 허점이 드러났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기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응급실 부족으로 구급차 출산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의료계의 복귀 시한을 앞두고 비난전이 격화됐으며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여당은 탄핵 겁박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대행은 방통위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외 감기약 구입 시 마약 성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미얀마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4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국내 희귀 질환자들은 진통제 제한 조치로 고통을 호소했고 보험료율 합의를 위한 특위 구성도 난항입니다. 한편 폭설 속 붉은 매화와 흰 눈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고 흥남철수 당시 태어난 신생아가 75년 만에 선언과 극적인 상봉을 이뤘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